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는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백신 개발 회사 노바백스가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7월께 안전성과 면역 반응 여부와 관련해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으로 연방정부가 지급한 현금의 최다 사용처는 각종 청구서 결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만 3천 건에 달하는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3,8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공공필수 인력의 유족들에게 이른바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2,565명 늘어난 171만 8,791명, 사망자는 566명이 늘어 10만 371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951명이 늘어 37만 3,445명, 사망자는 96명이 늘어난 2만 9,406명, 뉴저지 확진자는 566명이 늘어나 15만 7,168명, 사망자는 42명이 늘어 11,1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는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실업이 폭증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제한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25일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근로자에 대한 제한을 확대 연장할 것이라며 이번 주 관련 조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문화교류 명목으로 미국에 오는 이들과 임시적 일자리를 얻어 미국 대학에 오는 학생들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교류 비자를 받아오는 이들은 주로 놀이공원과 캠프, 리조트 등지에서 여름 일자리에 고용되는 경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전문직 숙련 노동자와 조경 건설 분야 등에서 일하는 계절성 근로자에 대한 비자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는 문화교류 비자로 불리는 J1에 대해 업무나 연구에 기반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에 발급되는 비민 비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진 등의 연수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등에도 여파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남부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하며 이민을 주요 어젠다로 삼았습니다. 이번 조치 역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유학생이 급감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올 가을 학기 미국 학교에 등록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의 취소로 10억 달러의 손실을 봤는데 9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35억 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국제교육자협회는 4월 7일부터 14일 미국에 기반한 국제교육기관 및 조직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사태로 유학생이 급감하면서 4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터디 브리머 국제교육자협회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가 여행 제한과 비자 발급 지연, 경제 불확실성 등을 초래해 국제교육 분야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미국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입법으로 국제교육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해외 유학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10억 달러의 손실을 받고 신학기가 시작하는 가을이 오면 국제 유학생 등록이 줄어 추가로 3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에 따르면 학생의 78%는 이번 가을 미국 학교에 등록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고 38%는 미국 캠퍼스에 남아있는 유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협회는 이를 위해 4억 1,850만 달러가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미국은 통상 9월에 새학년도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들이 저마다 다른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찍 가을 학기를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가상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미시간 대학은 아예 올 가을 학기부터 1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시간 대학의 경우 올가을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마크 슐리설 총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올가을 수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는 1년간 유효할 것 같다며 1월이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역학을 전공한 슐리설 총장은 가을에 시작하는 새 학년도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는 몇 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슐리설 총장의 이런 신중한 접근이 다른 많은 대학의 장밋빛 전망과 기조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터데임 대학은 가을 학기를 일찍 시작한 뒤 추수감사절 연휴 전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추수감사절 때 학생들이 집으로 가게 한 뒤 나머지 학기는 가상 수업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엘라베마주 오번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최근 풋볼 경기를 포함해 정상적인 가을 학기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대면 수업 없이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 회사 노바백스가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7월께 안전성과 면역 반응 여부와 관련해 결과가 나오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2차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노바백스 측은 사태가 급한 만큼 미리 제조 역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은 노바백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1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최소한 10개에 달합니다. 노바백스는 호주 내 두 곳에서 건강한 18세에서 59세 약 13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이들은 2회분을 투여받게 됩니다. 7월께 안전성과 시험 참가자 면역 반응 여부를 보여주는 초기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초기 결과에서 가능성이 보인다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2차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2차에서는 백신이 코로나19 위험을 감소시키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는 백신이 안전한지 입증되기 전 미리 제조 역량을 키워놨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조 역량을 확충하기까지 6에서 9개월이 걸리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는 1년에 백신 1억 개를 생산할 수 있고 내년에는 10억 개 이상 제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연방 정부가 지급한 $1,200 현금의 최다 사용처는 각종 청구서 결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30%는 $1,200로 수도나 가스요금 등 청구서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14%는 저축했고 10%는 생필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26일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미국인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코로나19 대응 현금 지원금의 최다 사용처가 각종 청구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0%는 정부가 지원한 개인당 $1,200의 현금을 휴대전화와 전기, 가스, 수도요금, 임대료 등 각종 청구서 결제에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축이 14%, 생필품 구입이 10%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고브는 미국민들이 미래가 얼마나 엄혹하게 될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앞서 수행한 연구 결과도 유고브의 이번 설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상당수는 정부 지원 현금을 음식과 비내구재 구입 등에 지출하거나 임대료를 내고 청구서를 결제하는 데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3월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마련하고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성인에게 $1,20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만 3천 건에 달하는 사기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3,8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은 자동 발신 전화를 통해 신용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CNBC는 25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해액만 3,860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는 거의 5만 2,500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이런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는 주로 자동 발신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 발신 전화로 대금이 잘못 청구됐으니 환불을 해주겠다며 신용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빼가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통신 제공업체인 TNS의 빌 벌선 최고 제품 책임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요금이 청구됐다며 숫자 1을 누르면 환불해주겠다는 자동 발신 전화를 하고 숫자 1을 누르면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합니다. CNBC는 사기범들은 어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인지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나 유틸리티 회사들이 환불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사기범들은 국세청을 사칭하고 마치 국세청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송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공공 필수 인력의 유족들에게 이른바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과 응급요원,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만큼 그 희생에 대한 대우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공공 필수 인력의 유족들에게 이른바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들은 오늘의 영웅이라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가운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의료진 등 공공 필수 인력 역시 전몰장병과 마찬가지로 영웅이라는 평가와 함께 희생에 대한 대우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망 위로금 수혜 대상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과 응급요원, 경찰관과 소방관, 공공교통 종사자 등이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금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필수 인력에 대해 연방정부가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폐쇄됐던 뉴욕 증권거래소의 오프라인 객장이 약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권거래소는 복귀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만약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투자은행이나 회사들에게 비용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오프라인 객장이 약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며 객장 트레이더 가운데 약 4분의 1만 복귀하든 부분적인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권거래소는 복귀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면책 조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객장 내 트레이더들은 증권거래소의 직원이 아닌 투자은행이나 브로커리지 회사를 대리하는 인력인데 증권거래소가 면책 조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함으로써 이들 회사와의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소송이 벌어질 경우 투자은행이나 브로커리지 회사들에게 관련 비용 등을 뉴욕 증권거래소에 보상하도록 하는 합의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런 면책 요구 속에 외부 방역 전문가까지 동원하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출근 시 객장 건물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객장 내에서는 물리적 접촉이나 음식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고 투명 가림막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폐쇄됐던 스미스필드 등 주요 육가공 업체들이 공장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공공안전을 위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5일 스미스필드 등 주요 육가공 업체들이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한 가운데 확진자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스미스필드 공장은 세계 최대 돈육 가공시설로 4,500명에 달하는 종업원들이 하루 최대 3만 마리에 달하는 돼지를 처리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다른 육가공 공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수 발생했지만 정확한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블레이든 카운티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낙인 찍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지자체가 업체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십 개 공장이 재가동했지만 업체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다며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스턴대 한 공중보건 전문가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환자 수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공중보건 대응 방식이라면서 그래야 노출된 사람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필드는 모든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CDC와 주, 지방 보건 담당자에게 계속 보고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에게 무료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 8천만 명이 홍역과 소아마비 등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여파로 최소 68개국에서 일상적인 면역 서비스 제공이 방해를 받고 있다며 백신이 제때 공급되지 못할 경우 약 8천만 명의 어린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면역 서비스 제공이 차질을 빚는 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제한과 의료진 부족, 백신 전달의 지연 등을 꼽았습니다. 사무총장은 홍역이나 소아마비, 콜레라의 경우 효과적인 백신이 있어 최대한 빨리 면역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전역에서 홍역이 대규모로 발병하면서 상당수의 어린이를 포함해 무려 1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대 테마파크인 올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16일부터 운영을 중단해왔는데요. 다음 달 5일 다시 개장합니다. 유니버셜 올랜도 측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CDC의 가이드라인과 새 보건 규정 아래 다음 달 5일부터 테마파크를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장 지침에 따르면 입장 고객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100.4도 이상 고열 환자는 입장이 제한되며 모든 고객과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놀이기구 탑승 전에 이용객은 반드시 손을 소독해야 하고 테마파크 내의 음식점 역시 일회용품만 제공하고 지정된 공간에서만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인의사협회 연합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무료 항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단체가 진행한 4회차 검사로 지난 23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DPW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에서 사전 예약한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욕 한인의사협회 김성엽 이사는 이번 검사까지 총 1,000명 이상이 항체 검사를 받았고 항체 형성률은 약 23%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25일 플러싱 지역 소상인들과 비영리 사회봉사단체에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6만 개를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25일 플러싱 퀸즈 도서관 플러싱 분관 앞에서 배포 행사를 열고 소상인 및 비영리 단체들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물량의 보호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박성원 나눔의 집 대표와 송태영 플러싱 시니어 데이케어 매니저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개인 보호장비를 전달받기 원하는 소상인과 비영리 단체는 전화번호 646-897-3728에 문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톰 스오지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이 22일 한국전 종전 결의안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오지 의원이 연방 의원 중에는 올해 처음으로 지지에 합류하게 되면서 한국전 종전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총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금까지 결의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진보적이거나 소수의 이민자 출신의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수오지 의원은 유태인 이탈리안 중심의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이민자 아시안 밀집 지역의 일부인 퀸즈 리틀렉, 더글라스톤 그리고 베이사이드 일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중도 우익 성향의 의원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월 22일 뉴저지 한인회 손한익 회장은 서류 미비자 구제기금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과 KCC 한인 동포회관 내 기관장들과 함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 운영 원칙에 대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에 각 단체에서 배부한 기금을 받은 한인 명단을 뉴저지 한인회에 공유해 한인회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중복 수령을 방지하고 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각 단체의 기금 신청 서류 심사 및 실사 과정에 뉴저지 한인회가 참여하고 일관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미 의회가 지정한 5월 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계기로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무형문화유산 렉처 퍼포먼스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무형문화유산 렉처 퍼포먼스는 뉴욕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원의 랜선 공연으로 첫 회에는 강강술래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영어 해설과 공연이 함께 중계될 예정입니다. 대박 이삿짐 최경태 사장이 마스크 5,500매를 20일 뉴욕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 기부했습니다. 최 사장은 뉴욕 라이온스 클럽이 마스크가 필요한 부루 한인들과 여러 한인 기관에게 잘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부를 결정했다며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CS 공공보건부가 오는 28일 뉴욕주 롱텀케어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화식 화상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KCS 929-402-5353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씩 구름이 끼겠고 때로는 천둥 번개와 함께 비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